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 투자 특별 법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격 인터뷰 1부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났는데 관세 인상 번복 발언 뒤집지는 못했어요. 지금 일단 공이 우리 정부 국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 이재명 정부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불러일으킨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입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MOU까지 양해각서까지 다 해놓고 나서도 여기 관련된 자기네들이 필요한 법은 10월 달에 안 했어요. 네네. 그리고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사실 깊이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팩트시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비라든가 그런 진입장벽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에 관해서는 아마 이제 쿠팡을 얘기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관세 관련된 그런 투자 양해각서 관련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이제 온폴법이라고 그러죠. 온폴법이라고. 거기에 네.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미 국무부에서도 그 법 통과시키고 나서 12월 24일 통과시켰거든요. 12월 31일 날 우려를 표명했고 또 미국 대사 대리가 네네네. 우리 가기부뿐만 아니고 산업통상부 또 더 나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부분에다가 또 우려의 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죠. 우리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1월 26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만을 표시한 거죠. 네.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도 없고 예.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마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에다가 본인의 어떤 의견을 게재했을 때에는 네.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그와 관련된 대응책도 마련해놓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관 장관이 가서 러트닝을 만나서도 속시원한 대답도 못 듣고 온 거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보면 김 장관이 미국 정부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곧 조치를 한다는 얘기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게재했을 때에는 예. 이미 모든 부분 조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한국이 어떤 국내 법적 절차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법이 네. 절차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도 팩트시트에 우리가 담겨져 있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 즉 해야 될 법은 빨리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법을 하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대응책까지 다 마련해놓고 올렸기 때문에 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회는 국익을 생각해야죠. 당연히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다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우리가 발목 잡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네. 아니 190석에 육박한 의석수를 갖고 있는 법 여권에서 이걸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들도 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특별법으로 가야 된다. 예. 이래서 논란이 있어서 이게 마치 네. 지연시킨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아닌 거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은 여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요.
한정혜 어제 정책위장이 2말 3초 시한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일단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2월달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네.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먼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비준 동의는 왜 필요하고 또 그 왜 대미법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들 논란을 일으키지 그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국민에게 국민을 잘 섬기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 재정 부담이 큰 조약에 관해서는 국회 동의나 비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미 간세 협상 관련돼서 500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고 부담도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비준 동의를 할 때는 재정 역량 분석 평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대해서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고 그 많은 그 돈을 갖다 투자했을 때 산업 공동화 현상은 안 벌어지는가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이런 부분에서 대미특별법 관련돼 가지고는 대미특별법은 그냥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만 그 논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니 그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비준 동의는 우리 그 재경위가 아니고 네. 국회 외통위에서 하는 겁니다. 네. 비준 동의는. 네네. 그리고 또 비준 동의는 비준 동의로 가더라도 특별법은 우리 또 재경위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재정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준 동의 관련돼서는 아마 당대 당으로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미특별법 관련돼서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요. 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에 상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절차를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양당 간사 간에 결국 합의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외통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위 네. 두 곳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비준 동의 같은 경우는 외통에서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나는 그것도 민주당이 왜 여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맘만 먹었으면 12월 26일 날 이 법 11월 26일 날 네. 이 법이 발의됐고 네네. 지금 끝냈을 겁니다 아마.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민기적거린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이 안 해줬다? 언어 도단이죠. 비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준 동의안.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세세한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도 비준 동의까지 안 갔다. 비준 동의가 오히려 대미투자 특별법 전에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웃지요 그냥 제가 그냥 웃는데 웃습니까? 네. 비준 동의를 해도 이제 우리가 조약을 비준 동의를 하게 되면 국내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미특별법도 국내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까? 대미특별법 구속력이 네. 없나요? 그렇지는 그래서 않죠. 저는 네네.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호도하지 말라.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하나 좀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외통위에서 비준 동의를 추진을 하고요. 재정위에서 특별법, 대미투자 특별법을 해서 한다면 2말 3초에 이게 다 가능한 일정일까요? 이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네.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네. 그죠? 거기에는 민주당의 결단이 남아 있는 거죠.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한다니까요. 민주당만 결당하면 여당만 결단하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그 시한 동안에 다 가능하다 이런 저는 얘기신-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네네. 비준 동의안도 계속 자꾸 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네. 그 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종합 예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머리만 맞대면 거기에는 또 여당으로서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으로서의 배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 여러 가지 걸까요? 정치적인 현안 네. 지금 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공천 비리 특검하자는 거 안 하고 있죠. 아, 그다음에 예. 통일교 그 게이트
우리가 지금 특검하자는 안 하지 특검법. 않습니까? 네. 근데 통일교 게이트 관련돼 갖고 전재수 전 장관은 뭐 선물을 받았다, 뭐 얼마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무지하게 많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장 출마하겠다고 현수막 걸었답니다.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양당 간에 지금 그 국회 비준 동의안, 네. 특별법 그리고 지금 또 여야 간 현안들 이걸 묶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치는 네. 상상력이 풍부한 쪽이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 비준 동의안도 물론 비준 동의안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도 이 부분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대표들 아니면 양당 지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거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네. 지금 여야 양당 간사 그 협상 일정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우리 당의 박수영 간사님하고 예, 민주당의 예. 정태호 간사님이 예예. 아마 주말에도 서로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재경이 같은 경우엔 재정이 같은 경우 오늘부터 일정이 상임위 일정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양당 간사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일정에 대한 것은 뭐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네.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특별법 논의 전에 구윤철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다시 번복하게 된 이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부터 열어야 하고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일단 현안 질의해서 파악부터 좀 하고자 해서 지난주에 이미 현안 질의하자고 국민의힘 우리 박수영 간사가 제의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은 자기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러터니하고 김정관 장관이 만나고 난 후에 그걸 본 후에 자기가 현안 질의에 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답답하죠. 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요.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법 통과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어떻게 보세요? 검토는 검토니까요. 검토는 검토다. 네. 할 수는 있다. 그럼요. 네. 검토는 검토니까. 네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외교부가 한미 통상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 않지만 이번 방미길에 이 관련해서 좀 미국과 좀 깊은 대화, 뭔가 좀 속 시원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외교 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예. 미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해야 할 부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불신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짐이 징후가 쭉 보여왔단 말입니다. 왔을 때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 외교하시는 분들 외교관들과 강경화 대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난 참 궁금하고 왜냐하면 네. 구윤철 장관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응?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강경화 대사하고 서로 통화라도 해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이미 미국에서 우리의 어떤 법적 프로세스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사항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간보 개제까지 지금 뭐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네. 굉장히. 어깨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가중돼서요. 그럼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관세가 0%에서 네. 15% 감으로 인해서 월 그 세금이 6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25% 다시 가게 되면 1조가 되는데 네. 4천억 정도가 저기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아프죠. 네. 그러니까 수출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은 그만큼 비례하지가 않는 게 지금 그렇겠죠.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엔 좀 대통령의 그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통령이 연일 그 부동산 관련 발언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참 네. 물론 그
대미 투자 관세 인상 관련돼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이 가장 국민이 민감해하는 부동산 정책 가지고 지금 뭐 저는 상당히 좀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레토릭을 굉장히 사용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대미 관세 협상 관련돼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 눈을 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참 기가 찹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네네. 아니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분을 갖다 망언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당 간에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또 더 나가고 뭐 마지막 기회다. 이건 국민을 겁박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유치원생을 얘기를 하면서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라는 얘기 이런 표현은 요새 유치원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표현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는 이거 국민적 비하 발언이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한가 이런 부분들을 막 쏟아내는 것인가 자기네 지지층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줘서 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표현은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품격이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지금 1월 29일에 나왔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문화재 관련한 부분이죠. 종로 세운지구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태릉 CC가 주택 공급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방안 안에.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안에도 또 세계 문화유산이 있단 말이죠. 있죠. 예. 이 부분을 놓고 좀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죠.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게 맞죠. 지금 세종 종로 세운지구는 문화재하고는 인접해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또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태릉 CC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직접 말씀하다시피 그건 그 안에 있어요. 네. 문종왕 왕릉이라든가 이런 분들 안에 왕릉이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냥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그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되고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냐. 그러니까 또 바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종로에는 고층 빌딩에서도 되고 태릉에서는 안 되냐 이러는데 이건 논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대통령이 갈라치기식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반발이 커요. 네.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네네.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협의 없이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종로 세운지구에 대해서는 뭐 문화재 관련돼 가지고 제한을 막 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필요 없어요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지적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상황에 대한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주말에는 또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또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지금 제명 이후의 상황,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또 의원총회 소집 또 장동혁 대표의 사퇴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갈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2월이면 사실은 이제 당면 개정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지방선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과제이고 반드시 또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큰 과제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고 예.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관련돼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느냐. 그리고 원인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명을 다 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러면 원인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비판은 안 해요. 그냥 결과만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은 당원들의 가장 큰 엄중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부분 계속적으로 끌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는 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힘을 합쳐서 네네. 승리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가능성에 해당하는 질문이라서 그래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유력 경쟁자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그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냥 허허 웃지요, 뭐 제가. 허허 웃고 넘어가면 되는 아니요, 건가요? 완 저기 한전 대표가 예. 다시 돌아오겠다, 예. 뭐 기다려 달라 예.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예. 저는 거꾸로 거기에 기여하실 거라고 봐요. 아 예. 근데 자객 공천을 해서 소탐 대실에서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돌아오시겠다는 분이. 그러면 만약에 자객 공천 뭐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린다? 당신과 멀어지는 거죠. 네. 당으로 돌아오실 분이 당신과 멀어지는 그런 소탐 대실적인 일을 할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의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는 그래도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당심에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요. 지금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의원님도 이름을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일부 시군에서는 좀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60%가 좀 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이 많은 시군은 아무래도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에요. 아. 북부 지역이 좀 낙후돼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네네. 부분도 저는 충분히 예. 공감합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 그 대구 경북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그 이철우 경북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규모를 좀 키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세계 속에 대구 경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을 때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아 그때는 반대하셨군요. 예, 왜냐하면 예. 북부 지역에 대한 로드맵이 충분히 그려져 있지 않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만 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칫 오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대구에서 좋은 건 다 가져가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뭐 혐오 시설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고 예.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내놓는 그런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뭐 1년에 5조씩 해서 20조와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그 구체적이진 않지만 조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건 공공기관 우려예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려예요. 왜냐하면 예. 예산이야 다음에 또 많이 가져오면 되지만 한 번 간 공공기관은 다시 돌이켜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우리가 좀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예. 나머지 이제 권한 이양이라든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잡으셔서 또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회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